자, 터닝포인트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개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국내 증시고요. 지수의 흐름은 뚜렷하지는 않지만 거래소의 경우 최근 5일선을 잘 유지받고 있고 코스닥도 더 밑으로 빠지지는 않겠다라는 의지 정도가 보여지는 오늘장입니다. 2,752선 지나가는 코스피, 코스닥은 863포인트 지나갑니다. 수급적인 변화 좀 보시면 오늘 외인 기관이 일단 거래소에서 동반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딱 하루 정도 외국인 강하게 수급 쏠린 이후에 지난 거래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 잡고 있고요. 코스닥 쪽 보시면 외국인 순매수 전환이 한 10시 정도부터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 구간 144억 원대 매수 우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개인들도 900억 원 정도 사자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침보다 조금 더 매수가 늘어나면서 코스닥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권으로 들어왔죠. 자, 외국인들 과연 어떤 종목 사고 있을까요? 일단 오늘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뭐 마이크론에 소송을 했다. 그리고 증권사 쪽에서는 목표 주가 27만 원, 28만 원 정도로 올려잡고 있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자동차 종목들 외인 기관이 꾸준하게 사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 전기차, 장비주 전반적으로 이제 도로 위를 달리는 종목들의 힘을 좀 받고 있는데 이 관점을 어디까지 길게 봐야 할까 같은 포인트들 잡아보겠습니다. 기관 순매수도 체크하시죠. 자, 기관들도 역시나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 삽니다. 무려 1등이 화신입니다. 지금 화신 그룹주들이 좀 난리가 났습니다. 화신 이외에 화승, R&A, 화승, 코퍼레이션 같은 종목들, 이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시선이 지금 정말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다양하게 매수합니다. 성우하이텍도 인도향 매출이 있는 자동차 부품 종목이고 현대차 인도 법인 IPO라는 모멘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봐야 되는 건지 잠시 뒤에 체크 받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28만 원대로 4% 급등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 바닥에서부터 거의 50% 넘게 상승한 HL만도도 오늘 다시 한번 힘있게 반등하는 모습 나와줍니다. 기아부터 한온시스템, 현대위아 등도 있고 부품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부품주 쪽의 시세가 조금 더 대단한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화승그룹주가 지금 상한가 가고 화승 코퍼레이션 가고 화승 R&A 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부품 쪽으로 실적 개선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며칠 전에 전해지긴 했는데 지금 좀 수급이 붙으면서 시세가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서현이화, 코리아 FT 이런 종목들 지금부터라도 계속 좀 봐야 되는지 그런 시선 한번 체크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출발하시죠. 네, 탑10 출발합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삼성전자는 음봉, SK하이닉스는 양봉이고요. 외국인만 하이닉스 정도 담고 있고 지금 나머지 종목들은 좀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로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반도체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쪽에 사실 그 증권가의 이야기가 동시에 나왔거든요. 현대차 증권 쪽에서 하이닉스도 좋고 삼성전자도 좋은데 키워드가 다릅니다. 엔비디아 때문에 독점적인 지위 가져갈 거다고 삼성전자는 레거시 반도체 DDR5나 기업용 SSD 수요가 올라가서 실적 개선될 거다. 역시 강력한 키워드는 HBM인가 봐요. 그렇죠.
지금 뭐 단기적으로 SK하이닉스가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SK하이닉스가 지금 가장 뭐 핫하게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중이고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8만 전자를 찍으면 내려오는 그런 이제 주주분들을 좀 답답하게 하는 모습인데 그게 지금 HBM을 진출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성장세가 가파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고 삼성전자의 레거시 반도체들은 돌아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이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확인을 계속 하는 중이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조금 답답하실 수 있다라고 좀 보여드리고 드릴 수 있고요. 네. 근데 하이닉스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갖고 계신 분들도 불안해하죠. 이게 사람들의 심리가 재밌는 게 물려있을 때보다 올라갈 때도 불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팔지 몰라서요? 예. 근데 지금은 팔 시간은 아니고 조금 더 즐기셔야 될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전히 물론 이제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지금 삼성전자가 쫓아오고 있지만 지금 먼저 선점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반도체 그 역사를 한번 쭉 보시면 D램도 그랬고 랜드도 그랬고 결국에는 누가 더 1위 지위를 계속 유지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항상 제품의 단가라는 게 최첨단이 제일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치고 나가면서 하위단은 남들한테 좀 뺏기더라도 여전히 뭐 상관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 지금 뭐 이 마이크론과의 소송 문제도 아마 그런 거와 연관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HBM 시장만큼은 본인들이 독주 체제를 좀 당분간 이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걸 이제 시장에서 좋게 해석을 해서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사실 지난주에 좀 기대감이 실렸던 게 파운드리잖아요. 파운드리 네. 포럼도 열었었고 근데 중국 쪽에서 가격 경쟁을 너무 좀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파운드리 힘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오늘 나왔고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HBM3E 어쨌든 납품할 거긴 하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그럼 결국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모멘텀 다 지우고 HBM만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파운드리는 뭐 1.1나노대를 하겠다고 이제 거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주 좋게 발표를 했고 기술이 있다라는 걸 이제 자랑을 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예전에 D램과 랜드는 본인이 기술이 있으면 치고 나가서 만들어서 사게끔 만들면 되는데 기성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파운드리 자체가 고객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주문을 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기술이 있어도 고객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게 파운드리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TSMC가 지금 전 세계 뭐 주요 IT 기업들의 칩을 다 만들어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얼마나 뺏어올 수 있는지는 뭐 한 3, 4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여전히 그래서 좀 확실한 고객사를 하나 먼저 잡는 게 나오지 않으면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은 뭐 기대감이었다가 고객사. 빠졌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예, 가장 그래서 가능성이 큰 고객사를 어디로 보세요? 그건 뭐 제가 쪽의 전문가가 아니라 네. 잘 모르겠고요. 일단 뭐 대봐야 아는데 퀄컴도 한동안 맡기다가 또 다시 또 엔비디아 쪽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또 여전히 조금 불안한 모습이긴 하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파운드리 자체를 TSMC만 가지고는 갈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인텔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인텔과 TSMC와 삼성전자의 3파전이 될 게 분명한데 삼성전자가 빨리 이제 치고 올라와 주느냐 어떻게 해주느냐 고객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여전히 숙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전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레거시 반도체가 좋아지는 거는 뭐 당연히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 레거시 반도체 시장도 같이 커질 거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바이스의 교체 수요가 증가하면 따라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꾸준한 우상향을 좀 보일 가능성은 있다. 레거시 반도체 올라온다고 하면 뭐 하이닉스에도 좋은 거 아니에요? 하이닉스도 좋죠. 그럼 삼성전자만의 돌파구는 없는 건가요, 지금? 삼성전자만의 돌파구는 파운드리죠, 여전히. 근데 네. 파운드리가 또 뭐 중국의 공격적 가격 인하로 뭐 그건 어렵다. 이제 조금 그러니까 기술 인력이 떨어지는 것들에 대한 거고 사실은 돈을 벌려면 적어도 뭐 3나노, 4나노 뭐 이 정도 급을 받아야 사실은 돈이 되겠죠. 그럼 정리해 보면 파운드리가 돌파구인데 여전히 좀 어려운 그 길을 걷고 있다. 확인을 뭐 하는 구간이 좀 남아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에 처음으로 소송을 했는데 뭐 이제 HBM은 우리가
독점적으로 가져가겠다. 이걸 좀 드러낸 어떤 그런 포부인지 그리고 이게 뭐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근데 원래 디램과 랜드 중심의 그 3파전이었을 때는 서로 웬만하면 소송을 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고 물리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걸 잘 안 했었는데 지금 이걸 건 이유는 SK 하이닉스가 뭐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소송 대리인들이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뭐 이게 사실 본인들의 부담도 없고 또 하나는 마이크론을 좀 견제하는 거죠. 지금 결국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치고 나가고 있고 마이크론이 지금 따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세 번째인 것 같은데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 하이닉스는 그들을 다 배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속도전에서 본인들이 먼저 치고 나가고 그 다음 하위 단계들을 물려주는 형태로 가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닐까. 별로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거나 뭐 이걸로 소송비를 뭐 챙기겠다 뭐 이런 건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그냥 그 중간에 대행해 주는 업체들이 일부 승소하면 조금 뭐 이제 중간에 어느 정도 이제 보수를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업체들이 좀 많아지면서 여기 좀 소송이 편해졌다라는 부분에서 하이닉스가 또 마침 지금 또 견제를 좀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진행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증권 쪽에서 제시한 27만 원 목표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지금의 기세로 보면 뭐 27만 원, 뭐 30만 원도 충분히 갈 수는 있겠죠. 있는데 이제 이게 시간의 문제니까 빨리 가느냐, 뭐 늦게 가느냐의 문제일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이 얼마나 또 SK 하이닉스를 뛰어넘는 기술로 갑자기 또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SK 하이닉스도 중간에 또 밀릴 수도 있겠죠. 예. 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답변. 그렇죠. 저도 이제 뭐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없어서, 지금 현재 뷰로는 뭐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또 유리기판 테마가 좀 뜨고 있는데 그 상위 외국인 기관 매수 탑10에 JNTC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YC캠도 같이 오르고 사실 유리기판은 상용화까지는 조금 먼 이야기인데 진짜 뭐 꿈을 먹고서 올라가는 테마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거 그냥 단발로 봐야 될까요? 오늘 유리기판 관련돼서 JNTC만 유독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제 오늘은 개별 이슈였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유리기판 관련돼서도 올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여기가 그 스마트폰 관련돼서 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 유리 관련돼서 그쪽이 이제 하웨이 쪽 뭐 납품 얘기가 좀 나오면서 그쪽이 오히려 스마트폰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뭐 유리기판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유리기판과 지금 배터리 관련돼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다 26년, 27년을 보고 가는 종목들이니까 이슈가 있으면 많이 올랐다가 또 이슈가 또 죽으면 빠지는 그런 형태가 계속 나오지 않겠나. 그 두 섹터가 본의 아니게 26년, 27년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전히 뭐 보긴 보시되 너무 이렇게 지금 당장 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니까 조금 더 본업에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주봉이나 일봉 차트를 보시면 이게 막 올랐다가 쭉 빠지는 게 아니라 나름 체계적으로 지지받으면서 지금 우상향하고 있어서 투자자분들도 매력 느끼실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JNTC는 본업도 좋고요. 지금 실적도 잘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플러스 알파가 있는 오히려 유리기판에 걸려 있는 게 나중에 또 안 좋을 수도 있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회사 자체가 본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본업으로 오히려 좀 재평가 받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쪽은 오늘 뭐 DIT나 ST 같은 또 장비 종목들도 올라오는데 사실 막 시세가 폭발적인 느낌은 아니고 역시 HBM 장비는 그냥 떨어지면 믿고 사야 되나요? 그렇죠. 아직은 뭐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뭐 전에 말씀드린 뭐 이스페타시도 그렇고 장비는 아니지만 소재지만 여전히 빠지면 봐야 되는 섹터입니다. 이게 SK하이닉스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장비주들도 돌아가면서 올라가죠. 근데 여전히 테크윙 같은 거 보면 테크윙 빠지지 않고 계속 올리죠. 또 기대감이 HBM 검사 정비주들 보면 뭐 DI나 테크윙이나 뭐 이런 회사들도 좋고요. 또 삼성 관련돼서 YC도 보면 흔들긴 하지만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대부분 다 수주를 이미 받은 종목들이거나 아니면 수주가 임박해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YC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한테 이미 뭐 공급 계약을 받았고, 그다음에 현대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게 이미 받았고. 그러면 예. 수주 받은 걸 재료 소멸로 보는 게 아닌가요? 추가 수주를 더 나올 걸로 보는 거죠. 추가 지금은 수주에 대한 예, 모멘텀. 이제 막 네.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공장을 계속 더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미반도체도 지금 본인들 그 HBM 관련된 TC 본딩 장비 공장을 더 짓는데 그 공장 규모가 기존의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설비 투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초입 국면으로 보시고 대응하는데, 주가라는 게 항상 주가는 산업은 초입이지만 주가는 한 중간까지는 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마무리 짓고 자동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인 기관이 왜 이렇게 매집할까요? 현대차 이제 인도에서 IPO 앞두고 있고 예비 심사도 보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고점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 룸을 좀 어디까지 보시는지 먼저 여쭤볼까요? 현대차는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조금 이게 뭐 가버넌스 이슈 때문에 그랬나라고 할 정도로 주가가 너무 눌려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인도에 있는 법인 IPO 한다고 해서 올라오고 있죠. 뭐 목표가는 뭐 33만 원, 34만 원 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제 기준이 한 뭐 인도 법인을 상장했을 때 한 20조 이상 나올 걸로 보고, 그러면 시총이 한 10조 이상은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좀 했다 이게. 불쏘시개 예, 현대차, 기아차 지금 너무 좋았는데도 맨날 그 뭐라고 하냐면 네. 이게 너무 이게 피크아웃 아니야? 예, 계속 이랬습니다. 그 몇 년 전부터 계속. 작년부터 계속 피크아웃, 네. 피크아웃 그랬죠. 네. 그러면서 오히려 중간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한번 쫙 올라왔을 때도 피크아웃 그러면서 쭉 빠졌습니다. 근데 실적들 보면 다 좋거든요. 그러니까 화신이나 지금 뭐 SL이 가장 먼저 치고 나간 게 인도에서 점유율이 높다, 뭐 헤드라이트 램프 이런 거 만드는 회사니까 뭐 그게 좋다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따지고 파보면 다 인도 매출 비중이 한 20%, 적은 회사가 한 1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다른 화신이나 네. 오늘 화신이 많이 올라오는 것도 내가 SL보다 못한 게 없는데 그러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성우 하이텍은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한 14% 정도 매출 비중이 좀 떨어지긴 해도 그래도 인도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고, 현대차 그룹에 납품하는 주요 이제 기업들은 대부분 인도의 법인을 다 같이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것도 좀 중요하고, 화신이 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는 게 뭐 시장이 다 똑같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4분기 정도 되면 미국에서 전기차 공장 가동하거든요. 네. 그럼 또 화신이 그동안 이제 그 배터리 보호팩 만들었던 것도 또 납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같이 하면 사실은 화신은 나쁠 게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좀 덜 오른 성우 하이텍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더 올라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화신도 지금 자리에서 더 올라갈 수 있고 부품주 안에서 가장 네. 좋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현대차랑 기아는 뭐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인도 IPO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20% 정도 상방으로 더 열려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수급을 받았잖아요. 네. 시장에 관심도 받았고, 그럼 최근 화장품 음식료 업종이 돌았던 잘 갔던 그 순환매처럼 자동차 섹터가 조금 더 그렇게 갈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뉴스를 보면 너무 식품에 관련된 뉴스가 너무 과하게 많이 나오더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모든 신문에서 식료품이 더 갈 거다, 더 갈 거다, 좋다, 좋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럼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조금 쉬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사실 5월부터 꺾이겠다 했는데 안 꺾이고 지금 한 달 더 갔어요. 제가 이제 뉴스를 주말에 한번 쭉 봤더니 네. 모든 신문에서 다 식료품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료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뭐 빙그레부터 시작해서 김, 네. 떡볶이까지 육회, 올랐죠. 떡볶이, 다울 아이스크림. 그러면 이제 한 바퀴 돌았다고 보고, 지금은 이제 물론 나머지 대장들은 여전히 꾸준히 우상향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예전처럼 화려한 상승은 나오기 어려운 섹터가 되지 않겠나 고점이다. 생각하고 있고, 조금은 좀 쉬어가는 국면이 나와야 된다. 뭐 고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뭐 수출이 더 잘 되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언론에 원래 노출이 지나치게 많으면 항상 고점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뭐 제가 삼성전자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길래 삼성전자가 당분간 어려운가 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항상 기사를 볼 때 그냥 그대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흐름을 좀 보실 필요는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부품은 오히려 지금 오래된 거지만 핫하죠, 갑자기. 바닥에서 또 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장이 생겼습니다. SL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들이 좀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부품주 안에서 탑픽은 여전히 화신으로 보시는 걸까요? 화신을 제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성우하이텍이 위치가 조금 더 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은 더 좋지 않겠나 예, 올라올 룸은 가격적 좀 많죠. 메리트가 있다. 예, 타이어 쪽으로도 뭐 순환매가 돌 가능성도 있을까요? 타이어는 미리 한번 올렸기 때문에 그렇죠. 작년에 한번 크게 올해 그래서 초였나요? 올해 크게 뭐 반등 올렸어서.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유럽차 사실 그 대중 관세 부과 때문에 전기차 쪽도 수혜를 계속 받아가는데 이 재료가 조금 더 길게 영향 줄 가능성도 전기차 있을까요? 섹터도 지금 뭐 또 하루 빠지니까 갑자기 또 얘기가 없는데 네. 예, 오르락내리락 바닥을 잡지만 결국엔 생각보다 제가는 한 7, 8월에 바닥을 잡을 거로 봤는데 지금쯤 바닥은 나오지 않았나 전기차요? 생각하고요. 예. 근데 그러면, 이제 네. 악재라는 게 결국엔 트럼프 악재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다 없앤다고 대통령 되면. 그래서 뭐 그게 뭐 불가능하겠지만 그렇게 지금 뭐 악재로서의 영향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네. 상승폭은 좀 제한적일 수 있어도 개별 이슈로 지금 이제 응급제라든지 뭐 실리콘 응급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시 개별 이슈가 붙는 이유는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올라가되 좀 무거운 종목들 이제 특히 양극재 종목들은 네. 조금 속도는 늘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쪽으로 또 눈여겨보시는 종목도 있을까요? 지금 메리트 있는 뭐 종목. 대주전자재료 뭐 신고가에서 쉬고 있는데 여전히 탄력 더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나노신소재나 제이오도 여전히 좀 보셔야 된다. 같이. 참 맞아요. 예. 지난주에 대표님이 나노신소재 말씀하셨는데 예, 바로 예. 다음 날에 또 슈팅한 예, 맞습니다. 이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여력 남아있다라는 부분 체크하면서 이건 대표님과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